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선거까지 14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 쪽이 좋죠. 예, 맥도날드 캠페인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주류 언론 그리고 그 민주당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를 지금 욕하기 시작했고 오늘 또 맥도날드에서 이퀄라이 때문에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에 대한 그런 악선전을 이제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까지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MSNBC 전 기자였던 마크 할퍼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 투표 이대로라면은 트럼프 당선은 확실하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캠프는 대선 그러니까 11월 5일에 승부를 끝내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처럼 아니면 2년 전 중간 선거 때처럼 그런 결과는 나오면 안 된다. 첫날 그냥 끝내야 된다. 질질 4일, 5일 이렇게 끄는 거는 그거는 선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카말라를 리드해서 첫날 12시 새벽 12시 전에 끝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면은 가능하죠. 지금 경합 7개 주 전부 다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고 폴리마켓을 비롯해서 대부분 그 전망 그 포캐스트에서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월가 전문가들이 트럼프 쪽에 줄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 트럼프 승리를 좀 인정하는 분위기. 마지못해서 원하지는 않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를 썼고요. 뭐 언론들이 워낙에 트럼프 싫어하는 거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사설 쪽에서는 그래도 좀 보수적이죠. 근데 그 스트레이트 기사들 쓰는 기자들은 대부분이 친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남북한이에요. 남북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이 남한이다. 대한민국이다 그러면은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논설실하고 편집국 쪽이 그렇게 친하지가 못하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건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고요. 저 카말라가 지금 유세 활동을 중단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만 집중하겠다. 왜냐하면은 유세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세를 재미없게 하지 않습니까? 카말라 얘기하는 거 보면 재미가 없어요. 트럼프하고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정치인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말하는 그런 대통령이고 말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랠리에서 뭐 수시간 동안 며칠을 줄 서고 뭐 캘리포니아 콜첼라 뭐 뉴저지 이런 데서 버지니아 이런 데서 그 유세를 하면 뭐 10만여 명이 몰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 가지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2020년 때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렇게 보는 트럼프 지지자가 많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부터 가장 공정한 언론 중에 하나죠. 브라이트바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Mark Halperin, if early vote trend continues, Trump wins. 이대로라면은 트럼프가 이긴다. 조기 투표에서 지금 트럼프한테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크 할퍼린도 선거일에 승부 끝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보다는 지금 조기 투표 결과, 우편 투표 결과가 더 중요하다면서 마크 할퍼린 같은 경우에는 결코 친트럼프 인물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완전 민주당 지역이었는데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트럼프 쪽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죠.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에서 공화당 조기 투표가 어, 징조가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류 언론 쪽에서 연방 하원은 계속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보도하다가 이제 연방 하원 쪽에서도 GOP가 더 유리하다. 공화당이 더 유리하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익자미너 보도인데요. 자, 볼까요? 스윙 스테이트 스위프라고 써 있습니다. 뭐 런 더 테이블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경합주 싹쓸이승 전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럼 트럼프가 약해 보이는 주가 별로 없어요. 지금 경합주들을 다 보면 뭐 위스콘신하고 미시건에서도 민심이 다 트럼프 쪽으로 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그쪽 그 유권자들한테도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통화하면서 펜실베이니아는 완전히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쪽에 있는 인사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 봤는데 그런 반응입니다. 자, 트럼프 이길 가능성이 21.7 포인트, 무려 21.7 포인트나 앞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카말라보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박빙이거나 트럼프가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그런 조사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카말라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알 스미스 저녁 행사 왜 참석 안 했습니까? 역대 모든 대다수 공화당,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 참석하는 그런 카톨릭 행사인데 왜 참석 안 했어요? 예, 그것도 좋은 일, 자선단체 후원금 기금 모금을 위해서 열린 행사인데 카말라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예.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싫으니까 유세도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카말라 해리스가? 근데 정치인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데이터가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맥도날드에도 들렸다가 그 일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맥도날드에 들리는 게 이게 완전히 그냥 캠페인용, 그냥 홍보용 가식적인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평소에 맥도날드는 얼마나 즐겨 먹습니까? 뭐 매일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 백악관에 4년 내내 매일마다 하나씩은 먹었고, 뭐 다이어트 코크도 좋아하는 거 널리 알려졌잖아요. 패스트푸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더 이게 친근감이 다가오고, 가식적이지 않고 진짜 그 찐 모습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받아들이는 겁니다. 트럼프가 평소에 맥도날드 그 찬양론을 펼쳤으니까, 예찬론을. 만약에 카말라가 했으면은 가식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엄두도 못 내죠. 그런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가장 모든 논객 통틀어서 가장 안티 트럼프 논객이라고 할 수 있는 The Young Turks의 zenk 위거가 어떤 트윗을 올렸냐면은, 어떤 X 글을 올렸냐면은, 이건 말로 홈런이다. 이건 말로 홈런이다. 트럼프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 선거까지 며칠이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zen크도 그렇고 그 파트너인 애나 에스페리언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성진보 쪽,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민주당 지지 진영 쪽도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그렇게 사실상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ABC 아침 프로그램 The View 그 패널들 보면 요새 신경질 많이 내거든요. 그것만 봐도 누구한테 유리해지고 지금 누구한테 불리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허니문 피리어드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던 거고요, 언론들이. 그렇지만 계속 방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그렇게 내내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대선 후보가. 근데 그러면서 민낯이 이제 드러난 거죠.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연약한 후보인지. 사실 조 바이든도 연약한 후보였습니다. 유세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팬데믹 덕분에 당선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지만 상원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이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트럼프만 들어가면 안 되죠. 공화당 연방 상하원 다 장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다 민주당 예찬론 펼치고 있지만 그냥 목적 의식 없이 뉴욕 타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따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아유 이 미련한 것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도 뭐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 언론인들도. 그냥 팍스뉴스 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해요. 왜냐면 그 내러티브, 그 영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내러티브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버스가,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 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극우 뭐 인종차별주의자 그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프레임에서 나오질 못해요.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팍스뉴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팍스뉴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미국 보수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예? 미국 보수 진영 쪽 입장을 내세우는 건 사실상 팍스밖에 없잖아요. 메인스트림 무대에서는. 그렇죠? 뭐 이젠 뉴스맥스도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팍스뉴스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AM 라디오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절대 안 듣죠. AM 라디오에 진행자가 누가 있는지 한 명도 몰라요.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여러분께서 그것만 봐도 미국의 공화당 움직임, 보수 진영 움직임, 트럼프 지지 진영 움직임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팍스뉴스 그러면 친 트럼프라고만 딱 집어넣고 그 뉴욕타워, CNN, AP, 로이터 이런 거 쓸 때는 친 바이든, 친 카말라 이런 표현 절대 안 하잖아요. 친 오바마를 반대한다고 소신 있는 민주당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트럼프를 반대할 때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표현도 그냥 그대로 번역 보도해가지고 전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뉴욕타워, CNN을 신으로 떠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인들이. 이건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인 걸. 예.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분노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많이들 그 제 댓글들 보면은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 알면서 그 일부러 그런다는 아니에요. 몰라서예요. 그건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께 전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예, 한인 언론인들 중에서 이렇게 깨어 있는 언론인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세뇌당한 그런 언론인들이 훨씬 더 많죠. 예. 거의 뭐 7대 3 비율. 예. 그것도 좀 제너러스하게 그것도 좀 관대하게 딱 잡아 가지고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터커 칼슨 방송도 한 번도 안 본 한국 한인 언론은 너무 많아요. 빌 오라일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제가 볼 때 한 99% 언론인들 중에서 션 해너티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거의 99% 한국 한인 언론인 중에서 그러면은 뭐 미국 보수 하나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러시 림바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느냐?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한국 한인 언론들 대부분. 거의 몇 분 있죠. 이제 그냥 깨어 있는 분들. 근데 거의 없어. 그러면은 미국 보수 어떻게 알아요? 러시 림바, 션 해너티 이런 사람들 모르면 어떻게 무슨 수로 보수 쪽 입장을 알 수 있겠어요. 예. 그렇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매일마다 챙겨보고 이런 것도 아닌데. 지금 미국 언론은 너무나 썩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 봐요. 안 봐요. 정말. 진짜 안 봐요. 미국인들은. 미국인들은 이제 그런 유튜브나 이런 다른 팟캐스트, AM 라디오 통해서 그렇게 많이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AM 라디오도 위기이긴 하죠. 조지 소로스가 얼마 전에 잔뜩 사지 않았습니까? 방송국을. 위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조지 소로스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능적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조지 소로스가 능력자라는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리스펙트를 합니다. 굉장히 지략적이고 부지런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에너지의 소유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조지 소로스 그 점은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예. 기분 나쁘지만. 자 그리고 메가 알부민hnhkorea.com에서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면은 추천인으로 진실정치 쓰시면 2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인터넷으로는 귀찮다. 이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연락 전화 213-500-3301입니다. 213-500-3301고요. 진실 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고리즘상 이제 구글 광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리즘에는 잘 안 떠서 여러분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알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상승세에 타는 또 이유가 있죠. 트럼프가 금요일 드디어 팟캐스트의 황제, 팟캐스트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팟캐스터들이 많아진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바로 조 로건 덕분이죠. 조 로건. 조 로건은 전 세계의 팟캐스터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 로건이 그동안에 계속 극구 트럼프하고 인터뷰를 피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 채널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싫고 원래 조 로건이 민주당 지지자였죠. 강성진보고 2016년 조 로건이 버니 샌더스 지지했었고 2020년 때는 아마 트럼프도 지지하지 않았고 바이든도 지지하지 않았죠. 예, 그때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절대 자기가 인터뷰하지 않겠다. 그렇게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조 로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에 대한 언론인 알렉스 존스하고도 이렇게 티격태격 싸웠었죠. 알렉스 존스 때문하고 이제 중마고우인데 다 알아요. 조 로건도 이렇게 머리가 좋아 가지고 제가 한 얘기 다 똑같이 생각을 하지만 메인스트림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얘기를 못 하는 것일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팟캐스트를 보면은 다 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구나. 열렬히 지지하는구나. 그것까지는 느껴집니다.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초대하는 손님들 보십시오. 초대하는 손님들. 네,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가면은 개박살 나요. 털려요. 조 로건한테. 왜냐하면은 메인스트림에 젖어 있다는 거는 세뇌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뇌 탈출하는데 기여를 한 인물이고 조 로건은 세뇌 탈출하는 데 있어서 뭐 알렉스 존스도 기여한 인물이고 뭐 조던 피터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그에 앞서 가지고 이제 뭐 러시 림바, 빌 오라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뇌 탈출의 공신들이죠. 정말 정말 예. 샤 해네티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퓰리처상 받아야 돼요. 정말 샤 해네티는 퓰리처상 받을 만한 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됐다는 거 폭로를 연달아 했어요. 그 방송에서. 이때 인터뷰 한 2-3시간 할 것 같아요. 뭐 3시간 넘게 할 수도 있고 둘 다 뭐 아주 말을 잘하니까 트럼프나 조 로건이나. 자 보면은 조 로건은 이제 스포티파이에 1,450만 구독자가 있고 스포티파이하고 몇 억 달러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하워드 스턴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있죠. 하워드 스턴은 이제 완전히 주류 쪽에 붙은 사람이고 유튜브 쪽에서는 그 구독자가 1,750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1,930만, 그리고 트위터 X 팔로워는 1,300만이나 됩니다. 예, 대단하죠. 스포티파이에서 1,450만인데 넘버 원이고요. 스포티파이 넘버 2가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나왔던 Call Her Daddy, 그 여성 금발머리 여성 진행자죠. 저도 그 쇼는 그냥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팟캐스트 개척자 조 로건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저희들도 그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웬만해서는 이렇게 실방에서 제가 이거는 자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실시간 고려 중이에요. 예. 또 뭐 3시간 할 수도 있어가지고 둘 다 이렇게 엄청나게 입을 터는 스타일이라 트럼프나 조 로건이나. 자, 조 로건이 이런 질문들 하고 싶다. 그 전에 이제 패트릭 벳 데이빗이 이제 조 로건 쇼에 출연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뭘 물어보겠느냐? 만약에 트럼프하고 인터뷰를 하겠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조 로건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랑 대통령한테 거짓말할 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When do you know that people are effing with you? 장난질할 때 언제 아느냐? 그런 걸 묻고 싶다고 그랬고, When do you know the intelligence agency is lying to you? 정보국들이 당신한테 거짓말한다는 걸 언제 알아차리느냐? When did you decide to fire Comey?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언제 해고할 결심을 했느냐? How much did you know?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 What's a machine like? 이 기득권 진영의 이 머신이라는 거는 이제 딥스테이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딱 나오잖아요. What is a deep state really like? 딥스테이트가 실제로는 어떤 존재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방송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하면은 이렇게 자막으로 제가 써서 여러분께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 로건. 결정적으로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중도 좌파 쪽도 많이 듣는데 누구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조 로건 쇼에 출연하면. 예. 아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포티파이 1,450만, 유튜브 1,750만, 예? 인스타 1,930만. 누구한테 유리해지겠습니까? 출연하면. 카말라도 여기 출연한다고 그랬거든요. 보고 싶어요. 카말라 여기 들어가면 조 로건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조 로건하고 인터뷰하면은 그걸로 저는 캠페인 끝난다고 봐요. 거의 그냥 자폭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털리죠. 탈탈 털리죠. 조 로건한테. 자, 심지어 MBC 뉴스가 이렇게 파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파란 장벽이라는 건 이제 위스콘신, 미시건 그 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러스트벨트. 그 주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건 트럼프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펜실베니아하고 뭐 미시건이나 위스콘신 둘 중에 하나 이겨도 그냥 게임 끝이라고 보고 펜실베니아만 이겨도 저는 게임 끝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예, 그 정도로 이제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100만 달러씩 쏘고 있는 거죠. 매일마다. 수정헌법 1조, 2조 찬성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 펜실베니아에 사시는 한인들 꼭 참여하세요. 100만 불 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통신위원회가 60 Minutes, CBS 60 Minutes가 카말라 해리스 인터뷰를 이렇게 편집한 것, 말 잘하는 것처럼 편집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조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해야죠. 아마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왜곡 보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연방통신위원 네이슨 스밍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뉴스에 의도적이고 실질적이며 중대한 왜곡을 조사할 수 있고 여기서 주장되는 것처럼 뉴스 세그먼트 아웃테이크가 인터뷰 대상자 답변을 짜집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우려, 진정한 우려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해야죠. 하지만 뭐 크게 기대는 안 해요, 저는. 워낙에 이런 법적인 것 그리고 이런 이슈에 있어서 보수 진영이 이기는 걸 못 봤으니까 최근 들어 별로. 자, 그리고 얼마나 카말라 해리스가 연약한 후보인지 아십니까? 오죽하면은 급진 좌파 중에 급진 좌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LA 타임스. 완전히 그냥 친민주당. 그 급진 좌파라는 표현 좀 안 할게요. 그냥 친민주당. 왜냐면은 이제 강성진보 급진 좌파 진영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소설가 한강 씨를 두고 이제 한강 씨가 아니라 그 노벨상 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좀 좌경화가 됐다 이러는데 차라리 뭐 딥스화가 됐다, 뭐 글로벌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주실 수가 없냐고 일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 한국에 보니까 한국의 국힘당,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그 지지자들 중에서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LA 타임스가 카말라 해리스 지지하지 않겠대요. LA 타임스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트럼프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 LA 타임스도 마지막으로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팀스터스가 두 후보 지지하지 않겠다. 그건 사실상 트럼프 지지한 것처럼 LA 타임스도 정신 나가지 않은 한 아는 거죠.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오바마부터 해가지고 바이든 그냥 그렇게 화석 연료 탄압하더니 이 꼴아지 아닙니까? 미국이 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뭐 유럽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국에서 어떤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지. 트랜스젠더 움직임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가격 높은 거는 그래도 느낄 텐데 트럼프 때보다. 트럼프 때 1불 80이었어요 갤런당. 이거 지지 않으면 난리가 날 텐데 민주당. LA 타임스가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그래요. 예,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LA 타임스 주인장이 패트릭 슌슌이거든요. 생명과학자인데 중국계입니다. 참고로 중국계. 그 딸 패트릭 슌슌의 딸이 이제 사실상 뭐 편집권을 휘두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LA 타임스. 이제 그 패트릭 슌슌 딸이 이제 굉장히 이제 BLM 뭐 이런 강성진보 쪽, 급진 좌파 쪽이죠.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래퍼 에미넴, 뭐 저도 한때 좋아했던 그런 래퍼이긴 한데 디트로이트 출신이죠. 예, 디트로이트 출신 래퍼 그 에미넴이 디트로이트 유세 때 카말라 이렇게 지지를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바마를 소개한다고 그래요. 이 자리에서. 글쎄 뭐 별로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시간주고 또 디트로이트는 공화당 진영에서 이제 좀 장난질이 심한 곳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대해서 미시간주. 그때도
트럼프가 미시간에서 졌던 게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민주당 바이든 몰표가 나오면서 트럼프가 졌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제 트럼프가 맥도날드에서 캠페인한 게 뭐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에요.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터크스의 zenk 위거는 말로 홈런이다 그렇게까지 극찬을 했어요. 민주당 지지자고 안티 트럼프 중에 안티 트럼프 가장 트럼프를 싫어하는 농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 전역에서. 그런데 트럼프한테 점수를 줬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대성공이지. 그렇게 안티 트럼프도 인정했는데 홈런이라고. 카말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크 할퍼린이 트럼프 그러니까 선거일 이전에 승부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크 할퍼린 만약에 조기 투표에서 트럼프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각보다 트럼프 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마크 할퍼린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 말이죠. 지금 펜실베이니아, 너바다, 조지아에서 다 지금 조기 투표에서 좋은 그런 조기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마크 할퍼린이 이제 터커 클라우슨 쇼에서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요. 그 랠리에서 트럼프 유세에서 털시 개벌 전 연방 하원 의원, 하와이주 전 연방 하원 의원이고 2020년 대선 사이클 때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는데 이제는 공화당에 입당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공화당에 입당하겠다. 빅뉴스예요. 털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성 정치인이고 이분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면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터시 가벌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공화당은 국민을 위한 당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봐요. 저는 100%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를 몰라서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인분들 많이 모르고서 그냥 지지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영향력 파워 지금 기득권 쪽에 있으니까 지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어린이 성전환 어젠다 푸시하고 말도 안 되는 미친 기후 변화 어젠다 푸시해서 화석연료 탄압해서 중산층 빈곤층 힘들게 만들고 이런 어젠다를 원합니까? 열린 국경 정책 통해서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 1200만 이상 데려와 가지고 계속 민주당이 주여장창 이기겠다는 그런 악랄한 정책을 펼치는 당이고 또 펜타닐이 지금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젊은 애들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지금 펜타닐인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장벽 반대했잖아요. 트럼프는 장벽을 통해서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펜타닐.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안티 중국 펜타닐이 지금 중국에서 멕시코 통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안티 중국 스탠스 그러니까 중국 상대로 관세 때리겠다. 그것도 트럼프가 낸 아이디어 아닙니까? 물론 뭐 조 바이든도 그 정책을 이어서 하고 있지만은 지금 트럼프는 더 때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어젠다, 아이디어도 다 트럼프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은 뭐 아이디어가 없어요, 보면. 맨날 기후 변화만 얘기하고 성전환 쪽은 계속 그런 쪽에만 아이디어를 내고 쓸데없는 데만. 중산층은 지금 힘들어 미치겠는데. 자, 그리고 오늘 좀 이상한 뉴스가 떴죠. 바로 맥도날드가 이제 트럼프 쪽하고 좀 이렇게 같이 가는 모양새니까 맥도날드에서 이제 허가를 한 거죠. 거기서 하루 동안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딥스 진영이 움직인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맥도날드 햄버거 제품이 대장균에 오염돼서 최소 1명이 숨지고 49명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 주가도 6% 가량 폭락을 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그 무서운 CDC가 일부 주에서 맥도날드 쿼터 파운더 with cheese, 쿼터 파운더 아시죠? 쿼터 파운더 버거.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쿼터 파운더, 더블 쿼터 파운더 먹습니다. 저는 시키면 제가 좀 더블 쿼터를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대부분 아픈 사람은 맥도날드 쿼터 파운더 햄버거를 먹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조사관들은 어떤 식품 성분이 오염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햄버거요. 더블 쿼터 파운더 쿼터 파운더 저는 이제 맥도날드 가면 더블 쿼터 파운더 말고 다른 거는 안 시켜요, 솔직히. 예. 더블 쿼터 파운더 with cheese.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빅맥도 저는 안 먹어봐 한두 번밖에 안 먹어봤어요. 제 인생 통틀어서 그냥 이거 먹습니다. 예, 그냥 하나는 좀 모자라서 더블 쿼터 파운드. 예. 그래서 예, 조사관들은 어떤 식품 성분이 오염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또 이번 발병으로 1명 사망, 10개 주에서 10명 입원 환자가 보고됐고 10개 주 중 콜로라도 그리고 네브라스카에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9월 말에 보고됐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이거 기다렸다는 듯이 왜 트럼프 다음 날에 이 뉴스가 딱 터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쿼터 파운드에 들어가는 얇게 썬 양파가 문제일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예, 그래서 맥도날드 본사는 각 매장의 햄버거에서 양파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요런 거 이제 빼라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제가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with 치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저는 인앤아웃에서도 이제 그 더블 버거인가요? 예, 그걸 먹는데 저는 패리가 하나만 있으면 좀 모자르더라고요. 사실 이번 뉴스가 뭐 웃을 일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맥도날드 얼랭거 사장은 영상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식품 안전은 나를 포함한 모든 맥도날드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서 보건당국과 상의해서 얇게 썬 양파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후배 기자 통해서 제가 이걸 제보를 받았는데 예, 선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딱 그러는데 정확하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기자도 깨어있는 기자입니다. 딱 뉴스 보는 순간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딱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딱 아주 그 날카롭게 딱 잡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저는 이 뉴스가. 자, 지금 맥도날드가 민주당 진영 그리고 주류 언론 진영 뭐 이쪽에서 이제 타깃이 됐어요. 트럼프하고 지금 맥도날드가 너무 이렇게 이미지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게 저 투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서 이제 뭐 맥도날드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맥도날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맥도날드 주식을 보면은 이렇게 내려간 적이 거의 없어요. 지난 뭐 100년간 100년 하여튼 수십 년간 그 주식 그 동향을 보면 매니지먼트는 제가 볼 때 세계 넘버 원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 정말 매니지먼트를 잘해요. 정말 잘하고 그 가게에도 들어가 보면 웬만한 데는 다 깨끗하고 물론 뭐 좋은 동네에서 먹으면은 더 햄버거가 맛있고 그래요. 이게 또 제가 딱 느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동네마다 맛이 조금 다릅니다. 맥도날드가 어떤 버거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체인점은 그 부자 동네일수록 좀 더 맛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그 빈곤층이 많은 지역은 뭐 맛없는 곳이 좀 있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민주당원들이 이렇게 맥도날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 메뉴를 갖고 문제 삼은 건 아니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제 맥도날드가 서민들, 일반인들이 즐길 만한 그런 음식이 아니고 마치 고급 음식인 양 그렇게 지금 시체말로 까고 있습니다. 야, 너네들 그 햄버거 너무 비싸. 콤보 비싸.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올랐다 가격이. 근데 그건 맞긴 맞는 말이죠. 사실 그 맥도날드를 사 먹느니 한식을 사 먹죠. 한식이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집니다. 같은 가격이면. 물론 이제 햄버거가 정말 먹고 싶은 날이 있을 때는 어 이제 참지 못하고 맥도날드 이제 먹고 그러는 날들도 있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미국에 살다 보면 뭐 미국뿐이겠습니까? 한국에서도 햄버거 먹고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평생 햄버거 안 먹어봤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70대 80대 분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게 무슨 음식이야 막 이러면서 예. 저도 이제 사실 맥도날드는 많이 가긴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안 갑니다. 저도
비싸서도 그렇고 그냥 뭐 다른 먹을 것도 많으니까. 예. 그쵸. 근데 사실 맥도날드만 오른 게 아니고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5 밀도 나왔잖아요. 지금 매사추세츠의 엘리자베스 워런 아시죠? 그 포카혼타스 이분 아주 그냥 저는 이분이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모로 과거엔 또 공화당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로버트 케이시 주니어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그다음에 오레곤의 론 와이든 의원이 나란히 맥도날드 CEO 크리스 캠젠스키 CEO한테 이렇게 서한을 보냈는데 가격이 비싸다. 최근 몇 년간 어떻게 이렇게 패스트푸드 가격이 이렇게까지 비싸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이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바이든을 지적해야죠. 바이든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 때문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왜 생겼어요? 화석연료 탄압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딱 그 한 가지 이유만 돼도 끝이 난다. 그다음에 뭐 중동 전쟁도 거기에 또 악영향을 미쳤고 또 곡물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예. 근데 딱 하나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화석 연료 탄압했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활성화했던 트럼프 때는 기름값이 훨씬 더 쌌잖아요. 예, 1불 80까지 찍지 않았습니까? 1불 80일. 지금은 꿈 같은 그냥 그런 숫자죠.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값 오르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기름값 하나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오른다. 종이값 오르고 플라스틱 오르고 이런 전자제품도 오르고 컵도 오르고 다 이 기름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기름 안 들어가는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보면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 묘사해요. 전기차 배터리 뭘로 만듭니까? 전기차 배터리 뭘로 만들어요? 화석연료 아니면 못 만들어요. 전기차 배터리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그냥 중산층하고 빈곤층 그냥 힘들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저는 세디스트라고 봅니다. 세디스트. 중산층, 빈곤층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그 쾌락을 느끼는 그런 인간들이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오바마는 마르사 베니얼스에 이렇게 해변가 저택까지 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구상의 가장 큰 이슈가 기후 변화다. 뻔뻔스럽게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 무리들이 다 그렇죠. 뭐 맨날 기후 변화. 입만 열면 기후 변화. 알고 올해 이번 대선 사이클 때는 기후 변화 얘기 안 해요, 별로. 하면 박살 나니까. 트럼프가 아주 그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극이라고. 저도 사기극이라고 봐요. 기후 변화 그 어젠다. 기후 변화는 있죠. 하지만 지구 자정 운동에 의해서라고 저는 보고 사람이 지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상.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아마존을 위해서 많은 과학자가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화석연료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세 명의 의원이 맥도날드 가게가 왜 올랐는지 해명하라고 그럽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올렸으면서 맨날 기후변화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이거 글을 쓴 사람이 되게 재밌게 썼습니다. 예, then in a bid to nuke its own narrative, 자기네 내러티브에 핵폭탄을 터트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기후변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오른 건 생각 안 하고 말이죠. The three brilliant Democrats, 이 세 명의 똘똘한 민주당원이 반어법을 쓴 거죠. 예. Three brilliant Democrats admitted that McDonald's pricing issues are hardly unique to it. 그러면서 맥도날드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데도 다 올랐다고. 자기네 내러티브를 깨는 말을 했다는 거죠. 자기네 서사를. 그러면서 맥도날드는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지 않았느냐? 지금 미국인들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나쁜 악덕 기업이라는 양. 자기네들이 이렇게 기름값 높인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악랄한 집단이 있습니까? 예. 완전 이건
자기네 잘못을 생각을 해야죠. 누구를 탓할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 워런도 기후 변화 아주 그냥 여신처럼 떠드는 그런 분이잖아요. 자기가 지구를 수호하겠다고 그러면서. 딱 인상 보십시오. 지구 수호하게 생겼습니까? 엘리자베스 워런. 그러면서 $5 밀딜 오케이 그건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다른 맥도날드 품목들도 이렇게 가격을 낮췄느냐. 뭐 이런 엉뚱한 말을 해요. 엘리자베스 워런이. 아주 맥도날드가 아주 트럼프 한번 데려왔다가 아주 그냥 쑥대밭처럼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콜라이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가 이상해요. 그 정도로 이제 저는 그쪽 진영이 강력하다고 봅니다. 예. 시스템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시스템을. 교육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 시스템부터 접으면서 이게 그 도미노처럼 다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돈 버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 마치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치부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정신 나간 의원 보면 저는 미국에 있는 그 연방 상원 의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상원 의원이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예, 엘리자베스 워런 보면은 굉장히 그 부패한 라이프를 살았어요. 그분 책 보면 그 남편과 함께 관련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워런의 부패 생활, 부패한 그 라이프 스타일. 저는 딥스테이트의 장난질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도날드가 오늘 막 이렇게 저렇게 얻어맞고 있는 게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게 저는 전 딥스의 장난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숨기지도 않아요. 야, 우리 이렇게까지 장난질 할 거거든. 어쩔 건데 이러는 것 같아요, 마치. 어쩔 건데 너네들이. 우리는 너네들 위해서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야. 이런 느낌으로 받게 돼요. 이런 뉴스들을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왜 맥도날드를 트럼프가 맥도날드 간 다음 날에 이렇게 공격하느냐는 거죠. 이콜라이 뉴스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9월에 터진 뉴스라면서요. 그거 왜 이제 와서 터트려요? 또 뉴스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참. 그러니까 뭘 해도 이렇게 꼬아요. 뭘 해도 트럼프가 뭘 해도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그걸 이제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은 받아 적기 바쁘죠. 자, 이제 민주당의 친구들인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 불법 살인범, 강간범 이들이 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새. 자, 실종된 소녀의 상업적 성매매 혐의로 불법 체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소녀를 이렇게 성매매하다가 체포됐어요. 누가요? 불법 체류자가. 이걸 누가 좋아한다? 민주당이 좋아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거 반대하는 민주당은 없어요. 이제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 그거 왜 반대해야 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반대하는 민주당은 보셨습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저한테. 그럼 제가 이 사람들은 아니다. 제외시킬게요. 다 찬성해요. 그 뭐 강간범이 들어오든 살인범이 들어오든 불법 체류자 중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꼭 편을 들어요. 불법 체류 그런 시스템을. 불법 체류, 불법 난민. 아주 그냥 미국이 거꾸로 돼가지고 완전 미쳐 날뛰는 국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주류 언론을 장악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들입니다. 언론들. 그거를 그대로 번역 보도하면은 그 한국 한인 언론들도 공범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저는 범죄 조직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범죄 조직이라고 봐요. 크리미널 엔티티라고 봅니다. 그 매일 제가 이렇게 뉴스 볼 때도 웬만하면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90년대부터 그 뉴스들을 그냥 앞에 두 글자만 봐도 딱 알아요. 얘네들 내러티브가 어디로 갈 건지. 범죄자들 얘네들은.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필터 없이 그냥 그대로 번역 보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한인 언론. 그런데 이제 종교예요. 주류 언론은 종교입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한국 한인 언론들이 그렇게 신으로 떠받든다고 제가 이건 분명히 맞아요. 그 깨어있는 분들 일부 빼고는 신으로 떠받든 거 맞고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쉽게 바뀔 거는 기대를 못 해요. 예, 기대를 못 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이제 진정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진정 통해서 진실
정치 뉴스뿐만 아니라 사회 뉴스 제가 진실되게 여러분께 전해 드려야죠, 더 부지런하게. 조금만 저희들 볼 때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보이는데 진실이. 예 가짜인 게 딱 보이는데 잘못된 정보 미스인포, 디스인포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이제 모자이크처럼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든지 아니면 애써 보기 싫든지 또 머리 아프니까. 또 그러려면 이제 또 이 내러티브를 따르자니 힘들고 보수 쪽 내러티브 이제 와서 박스 뉴스 이해하려니 힘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아마 지금 딱 션 헤너리 쇼 딱 틀면은 뭐 이해 못 해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해 못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와서 이게 뭐 이건 뭐야, 뭐야." 하고 못 알아들어요 정말. 그 내러티브 자체를 전혀 밟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밟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냥 극우라고 할래 그냥. 백인 우월주의자 그냥 이해하기 싫어.' 이러는 거죠 뭐.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퇴근하고 뭐 그냥 뭐 레이커스 뭐 다저스 경기 보고 뭐 엔터테인먼트 뭐 그냥 한국 드라마 보고 이러면은 뭐 이거 단절하고 살아도 뭐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름값이 높아지고 그러면 생활에 지장받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이제 연결을 이제 못하는 거죠, 이게 연결을. 많은 한국 한인 언론인들이 이렇게 자기 실생활하고 연결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아예 그냥 정말 엄청나게 잘 사는 걸 수도 있고 뭐 엄청 원래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정권을 잡든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논객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중산층이 정말 죽어난다. 이렇게 가면은." 지금 카말라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4 년간 더 있는다. 지금 이 정책 바이든 정부 보고 단 한 개의 실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카말라가. 단 한 개의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그럼 이 정책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보통 두 번째 연달아서 할 때는 이게 두 번째 임기가 되잖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또 이긴다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더 세게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이 어젠다. 트랜스젠더 어젠다는 당연하고 그건 최우선 어젠다고 화석 연료 탄압하는 것도 최우선 어젠다 중에 하나고 이거 계속 이대로 가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는 뭐 한 5천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냥 아예 미국의 지형 모든 걸 다 뜯어고치는 근간을 뜯어고치는 거죠, 미국을. 예. 미국의 과거 색깔이 하나도 안 보이게. 뭐 잘못됐다고 하니까 미국이 잘못된 나라라고 하니까. 예. 뭐 백신 의무화하면은 이제 뭐 아무한테도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강제로 뭐 맞추고 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적반하장 카드 맨날 꺼내고 자기네들이 잘못된 정보 퍼뜨리면서 상대가 그렇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히틀러, 무솔리니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죠. 지금 주류 언론이 그렇게 하는 기득권 딥스테이트 진영이 오히려 그렇게 그 히틀러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 진영 아예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없애지 못해서 안다라는 거는 그쪽이잖아요. 트럼프 쪽이 아니라 트럼프가 뭐 언제 민주당 애들 싹 다 척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정치 보복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당한 게 많으니까 너무. 사법부를 무기화한 게 그들이잖아요. 바이든 쪽. 맨날 트럼프 보고 정치 보복한다면서 자기네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내로남불도 아니고 적반하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노니까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제 방송을 민주당원 분들도 많이 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정말 미국 이런 세상을 4 년간 이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4 년간 뭐가 좋았는지 그러면 얘기를 해 주세요. 주식으로 뭐 나 떼돈 벌었어 그러면은 뭐 오케이 뭐 이유를 한번 대 주시기 바랍니다, 제 댓글에. "나는 이래서 솔직히 바이든 좋더라. 솔직히 지난 4 년간 끝내줬어 나는." 한번 얘기해 주시면 미국 끝내줬 내가 볼 때는 좋은 것만 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색안경 안 끼고 그냥 읽을게요. 다음 방송에서 제가 그 댓글들을 골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분들도 있구나. 바이든이 이런 건 정말 잘했으면 전 잘했다고 얘기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성년자 15 살짜리 소녀가 실종이 됐는데 성매매 됐는데 불법 난민이고 불법 체류자고 이거 계속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불법 체류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오바마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바이든도 그랬고. 불법 체류자 이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오바마가 그랬어요. 특히. 오바마는 그래도 나름 국경을 잘 지켰습니다. 예. 추방 많이 시켰어요. 예.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분에 대해서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막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바마가 얘기했어요. 오바마가. 지금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뉴욕타임스가 또 트럼프를 비판해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비판을 하냐면은 프렌치 프라이를 구울 때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를 구울 때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예? 굽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또 이런 식으로 비판해요. 얼마나 이게 악랄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거 보세요. 뉴욕타임스 X에 He doesn't seem to know how to do it.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런 걸 뉴스로 쓰고 앉아 있어요. 아니 첫날인데 그거 잘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 그럼 기자 보고 한번 시켜보라 그래요. 아니 그 뉴욕타임스 그 주인장 사우스버거 한번 가서 한번 해보라 그래요. 자 조지아주 여론조사 나왔는데 여기서 벌써 트럼프가 이제 4포인트 차로 이렇게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에 그 바이든 쪽에 넘어갔습니다. 0.24포인트 차로 이겼는데요. 바이든이 지금 4포인트 차로 이렇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AJC 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여성 보면은 이제 카말라가 여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55.4 대 37.2로 이렇게 앞서지만 18포인트 앞서지만 남성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31포인트나 앞섭니다. 59.3 대 28.3 이게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보면은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트럼프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젊은 층 52.3 대 44.3 젊은 층들이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45세에서 64세에서는 트럼프가 51.9 대 42.1로 나오고 앞서고 있고요. 오히려 65세 이상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연장자분들 사이에서 45.6 대 43.6 좀 박빙이에요. 트럼프가 리드를 잡고 있긴 하지만 그 30세에서 44세 30세에서 44세가 카말라가 앞섭니다. 47.2 대 37.3 그러니까 젊은 층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 52.3 대 44.3 이게 이제 눈길을 끄는 대목이고 45에서 64도 트럼프가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앞서고 여성표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린다. 18포인트. 근데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31포인트나 앞서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자, 트럼프가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66.1 대 28.4, 38포인트로 앞서고요. 이건 조지아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카말이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66포인트나 앞섭니다. 73.8 대 7.6.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앞서네요.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는 역시 카말라 해리스가 흑인이라고 인정을 해서인지 흑인들 사이에서는 카말라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다른 인종에서는 이제 13포인트 차 앞섭니다. 트럼프가. 다른 인종들 사이에서도 카말라가 앞섭니다. 13포인트. 근데 이게 73.8%인데 바이든은 2020년 때 88%나 받았다는 것.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그 학력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20포인트로 앞섭니다. 54.8 대 34.8. 대학교 졸업 그룹에서는 카말라가 앞섭니다. 49.1 대 38.6. 오히려 고학력일수록 세뇌당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시스템에 더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도 결국에는 딥스 쪽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흑인 유권자 이거 대목 보시면은 흑인 유권자 중에 17.6%가 아직 되지 않았다. 결정하지 않았다. 누구를 택할지 14일 남겨놓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조지아주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든은 4년 전 88%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말라는 아까 70몇 프로밖에 안 나왔죠. 거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흑인 유권자들.
자,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 오늘 이걸 끝으로 이번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69% 지금 거의 바라보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거든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지금 폴리마켓 보면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63.4%, 카멀라 해리스가 36.4%입니다. 폴리마켓. 꽤 정확하죠. 자,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대선일 때는 제가 이제 실시간 중계를 여러분께 해 드릴 거고요. 그래도 트럼프가 이렇게 앞서고 있다고 자만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투표하시지 않은 분들 계시면 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뭐 조기 투표부터 해 가지고 우편 투표, 뭐 당일 투표도 괜찮고. 근데 당일 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다 지금부터 계속 투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친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